선택을 하시는 형태로 제공이 돼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임대시장을 구성하는 형태.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돼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이제 그런 어떤 단일 임대 체제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주거국제에서 선진국이라 얘기하는 나라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이 이제 최근에 민영화를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합들을 어느 정도 인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발전한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주로 이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들, 그다음에 동아시아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민간 쪽에 굉장히 임대주택 유동도가 높은 나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임대료 규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공공임대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민간 시장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어쨌든 그것이 고착된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바람직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책 기조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공급에 초점을 맞췄던 데서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주택 바우처라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임대 어떤 유형으로서의 리츠라든지 이런 그 펀드들이 참여한다든지, 개인들에 있어서 세제 같은 것들도 좀 방향을 좀 많이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공에서 필요한 주택을 반드시 공공의 재정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조달해서 민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공공의 어떤 주택을 늘려가는 방식도 바꾸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앞에서 저희 이제 서울시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현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거고, 일본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냐 말씀드리겠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은 내 집 마련 내지는 뭐 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투기적인 성향이 강했고, 물론 이게 전부 이제 주택에 의해서만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 80년대 말까지는 엄청난 가격 폭등이 있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임대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 이후에 약 한 토지로 따지면 한 60에서 80%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요. 15년 동안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한 25%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맨션은 이제 비교적 하락폭이 작았지만요. 이렇게 이제 자가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 거에 비해서 임대시장의 경우는 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는 90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 18.8% 가격이 오른 상태고, 이게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의 초점이 어떤 그 주택의 매매에서 임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시장을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우리 인구 문제, 우리나라랑 똑같은 인구 문제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2005년에 이미 이제 절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대략 한 2030년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한 20년 이상 격차가 있는데, 또 세대 수도 지금 2015년부터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보다는 적어도 상당히 빠른 시점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1인 세대는 2005년에 약 30%가 있었고요. 도쿄 같은 경우는 45%가 이제 1인 세대로 구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약 50%, 그다음에 도쿄는 60% 이상이 1, 2인 가구.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노인 세대, 65세 이상 고령 세대가 전체 가구의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 1인 가구, 그 중에도 또 노인 가구들이 시장의 주요한 그런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집을 짓는 속도가 뭐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많았을 때 한
170만, 180만까지도 연간에 지었다가 지금 2009년도에 7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55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쉽게 회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주택 재고율은 지금 115%, 근데 현재 빈집이 전체 주택 1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7%거든요. 우리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760만 원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율은 61%인데 이게 30년째 동일합니다. 그런 형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대략 한 3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임대는 현재 6%고요. 우리나라하고 틀린 게 사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급여주택이라는 것이 3%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27%가 민간임대 형태였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공공임대는 83년에 가장 많았고요. 7.6%까지 갔다가 지금 6.1%로 줄어든 상태고 현재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민간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사택의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진 사택을 어쨌든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부 매각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일본에서도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는 부분은 이제 민영 부분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운영해 갈 거냐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예컨대 당장에 이제 주거 면적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자가와 임차 간의 면적의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가가 늘어나는 면적의 속도에 비해서 임차가 늘어나는 면적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오히려 공공이 민간보다 더 나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임대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어느 나라나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이제 하위소득 계층들이 민영에 가 있고 오히려 이제 중산층이나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있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공에 수용이 되는 이런 형식이 일반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